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자녀 유형편 제4탄 이타적 노력형, 그리고 제5탄 리플리 노력형입니다. 제4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탄 이타적 노력형 특징 3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정말 착합니다. 이타적이죠.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별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누는데 이런 유형의 학생은 아이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꺼이 맡아서 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묵묵히 뒤에서 도와줍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나서서 아이들을 리드하고 이런 유형은 아닐지라도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 이타적이다, 착하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요즘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 들으십니다. 실속이 없다,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것은 못 챙기면서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거 도와주다가 시간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 어머님도 아이도 자, 우리도 실속을 차리자, 깍쟁이가 돼보는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왜냐? 이런저런 아이들의 도움을 주다가 자신의 것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천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까요? 결국은 또 다른 아이를 돕고, 그리고 나는 좀 손해보고,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속 없는 내 자식, 착해 빠진 내 자식을 어떻게 꽉 찬 실속의 자식으로 부모로서 가이드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 아버님 자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분명 2분 중 1분을 똑 닮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싫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똘똘하게 네 거 챙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셨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성이 그렇고 남을 돕는 게 좋은데 그게 잘 바뀌어질까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과 대화할 때면 꼭 말합니다. 너 같은 아이가 우리나라 사회에선 꼭 필요해. 너 같은 아이가 성공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이라는 건 뭐니? 네가 네 걸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남에게 도움도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도 그 자녀가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칭찬할 만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건 살려두시고 다만 네 실속을 차리자. 남 돕다가 너가 망가지면 과연 네가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아이를 설득, 안내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번째,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저희 친가는 두뇌가 뛰어나고 저희 외가는 인물이 뛰어난 그런 집안입니다. 저는 애매한 짬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돌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자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뭐냐? 그 2가지의 그 성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돕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가 누굴 도왔을 때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1번, 2번, 3번 겹치다 보니 제 마음의 문은 닫혔고 지금의 제 인생관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관이 뭐냐?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버하지 말자, 나대지 말자. 이게 제 인생관입니다. 자,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런 원망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건 나눔의 현장이 아니고 얻음의 현장이다. 네가 돕는 게 아니고 얻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착한 아이가 있다면 네가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도와주는 그 순간 네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이런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조곤조곤 해주시면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재로 클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유형편 제5탄 리플리 노력형입니다. 먼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컴플렉스에서 시작돼서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말이 점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 그 거짓말하는 당사자가 그 거짓말 자체를 진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제 제 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학생을 만난 날 저는 너무 흐뭇했습니다. 저렇게 예의 바른 학생이 있구나. 참 얼굴도 이뻤고요. 성격도 좋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굉장한 재력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유복하게 자라니까 아이가 저렇게 여유롭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학생이 정신과 상담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죠. 왜 정신과 상담 중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그 학생의 그 모든 행동이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학생은 24시간 동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니 전교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자존심, 그 학생의 성적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조금 보호해 주시면 안 되냐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학생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리플리 노력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리 노력형 특징 첫 번째,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누가 봐도 저 학생은 전교권인가 봐, 공부 진짜 잘하나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그 학생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롤 모델, 이런 이상형,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가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연기니까요. 세 번째, 그 학생이 자신의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자기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과연 이 어려운 아이를 어떻게 안내하셔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보면 사소한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100점 맞았다 해놓고 50점 맞고, 그렇죠? 또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 허세,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과연 이것이 그 잠깐의 시기에 넘어가는 거짓말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군에 있는 거짓말인 것인가? 이것은 부모님께서만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인 저는 그 아이의 생활을 속속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렇게 겉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닌다. 그렇게 감지하셨다면 이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저는 반드시 조언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고 증상이 점점 중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 번째,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내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요.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취미생활을 시작하겠죠. 두 번째, 자신의 거짓말과 버금갈 수 있는 더 강력한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착해 빠지고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귀를 뚫고 화장을 막 한다든가 갑자기 선생님에게 반항을 하고 중간에 학교를 뛰어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봉합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손을 쓰시라고 저는 참견드립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쁜 내 자식이 멘탈이 조금 흔들릴 때 빨리 잡아주셔야지만 건강한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녀 유형편 4탄, 5탄을 참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녀 유형편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